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저는 이비인후과 의사 손희영입니다. 우리 병원에서 횟수로 한 12년째 조금 넘게 이제 아주 초기부터 일하고 있고요. 시작을 해서 암 수술 후에 또 내지는 이제 암 때문에 목소리 변화에서 이제 대표적인 게 갑상선암. 이거 갑상선암 목에 딱 한중간에 있습니다. 진짜 나비처럼 생겨서 나비샘암, 뭐 어디 병원 보면 뭐 이름이 나비 들어가는 데도 많죠. 그래서 갑상선이 요 목에 딱 있고 숨 쉬는 기관지에 갑상선이 딱 붙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목소리를 실제로 내게 해주는 성대가 딱 갑상선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목소리가 제일 이제 연관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두암. 우리 좀 담배 많이 하시는 우리 아버님들 중에 내가 감기를 걸린 것도 아닌데 내가 담배는 평소에 좀 한 갑 이상 매일 태우는데 한 달이 되도록 목소리가 안 좋아지네? 처음에 아들아 이렇게 하는데 점점 아들아 뭐 이렇게까지 목소리가 나고 되게 거칠거칠하게 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오셨을 때 후두암 있으시면 정말 이제 많습니다. 성대 마비가 온다거나 목소리 변하는 게 아무래도 주 증상이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폐암이나 식도암. 폐나 식도는 실제 여기 목에서부터 연결이 되어 있는 데인데, 폐나 또는 식도 쪽에 혹이 생겼을 때 여기 목 부분에 목소리 신경을 이제 누르는 거예요. 그 혹이 직접적으로 눌러서 나는 폐암인데, 폐암도 폐 요 밑에 암이 있다던데 왜 목소리가 가지? 해서 실제로 저희 이비인후과에 많이들 이제 의뢰가 돼서 오세요. 폐암 환자분들, 식도암 환자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수술을 하시거나 내지는 어떤 그 임파선 같은 이제 혹이 눌러서 이 목 부분을 눌러서 갑상선 환자처럼 목소리가 허스키해지시거나, 이제 내지는 이제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목소리도 바뀌고, 뭐 밥을 먹거나 물을 마시면 계속 사례가 걸리는 거예요. 어르신들 세알 걸린다고 이야기하시죠. 자꾸 이제 물이 기도로 넘어서 계속 기침하고 이제 물을 꿀꺽꿀꺽 좀 시원하게 못 마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증상으로도 많이 들어오십니다. 내지는 이제 간혹 뇌 종양이나 경추 수술, 이제 기타 다양한 이제 질병으로 인해서도 뭐 임파선 전이라든지 뭐 수술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목소리 변화는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말을 할 때 원리가 이 폐에서 옛날에 이거 펌프질처럼, 예, 우리가 펌프질처럼 폐에서 공기가 쭉쭉 올라오면 이 기관지를 통해서 바람이 쑥 올라옵니다. 그래서 여기 울 때 남자분들 이제 톡 튀어나온 게 만져지고 여자들은 잘 안 만들어지지만 그 안쪽에서 성대에서 이게 바들바들바들 떨리면서 소리가 쭉 올라오고, 마지막으로 입에서 우리가 이제 발음을 하게 되죠. 발음이 안 좋으면 똑바로 안 들릴 거고, 그걸 이제 우리가 발음 단계, 그 다음에 실제 소리가 이제 울려서 나오는 걸 공명 단계, 말씀드린 대로 이제 호흡에서부터 쭉 올라와서 공명, 소리를 크게 만들어서 입에서 내가 발음을 정확하게 하면서 우리가 말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과정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다 이제 목소리의 변화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폐가 안 좋으신 분들, 기관지가 안 좋으신 분들, 내지는 식도나 다른 데서 뭐가 생겨서 여기 기관지 쪽을 누르고 있다든지, 설암이라든지 편도암이 생겨서 발음이 언제부턴가 좀 불분명하게, 뭐가 어눌하게 똑바로 발음이 안 된다든지, 그러니까 단순히 목소리가 크고 낮고 예쁘고 거칠고가 아니라 발음까지도 이제 영향을 줄 수 있어서, 혹시 이제 그런 게 전반으로 이제 문제가 있으시다 싶으시면 이제 가까운 이비인후과에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비인후과 쪽은 이렇게 티가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강의를 막 다른 데서도 많이 하고, 요거는 이제 막 제가 유튜브에서도 강의하고 막 했는데, 하는 이유가 요거는 너무 티가 나는 증상이니까 조금만 이상하다 싶으시면 근처 이비인후과 가셔서 금방 체크가 가능하니까, 또 쉽게 초기에는 또 고치기도 쉽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한번 이제 검사를 받아보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죠. 폐가 안 좋은 뭐 폐에 질환이 있다든지, 요거는 이제 성대의 물혹이거든요. 단순히 암이 아니라도 옛날에 왜 우리 박경림 씨나 이런 분들 왜 목소리 좀 거칠거칠한 연예인들 생각해 보면 성대에 뭐가 생겨서 그럴 수도 있고, 혀나 이럴 때 보면 혀 옆에 뭐가 우둘두둘하게 멍게 껍질처럼 뭐가 잡힌다, 이제 그런 거가 있으셔도 이제 혹시 혀에 뭐가 있는 게 뭐 이상한 게 있는 게 아닌지 이제 그런 거를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요거는 막 의학적으로 막 이상하게 생긴 건데, 여기가 이제 목이고, 우리가 남자분들 볼록 튀어나오는, 우리가 여기 목뼈 튀어나왔다 하죠. 그래서 고기부터 해서 여기가 심장혈관 있는 데 쪽인데, 여기 뇌에서부터 목소리를 내는 신경이 이렇게 돌아 나와서 목까지 쭉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 동네에 어떤 병이 생기게 되면, 앞서서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병이 생기게 되면 이제 목소리가 실제로 변하게 됩니다. 이비인후과에 이제 와보신 분들은 이제 아실 거예요. 요 자세로 검사해 보신 분들 있으시죠? 이비인후과 오시면 전형적으로 우리가 요거는 성대가 움직이는 거는 우리가 CT에서나 MRI에서나 PET에서는 잘 안 보입니다. 요거는 어쨌든 간에 이게 입 안으로 뭐 기구를 하나 넣어요. 아픈 거 아닙니다. 기구를 넣어가지고 자, 이 해보세요. 그러면 이 하고 내가 직접 말하면서 성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검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딱 여기 남자분들 폴록 튀어나온 자리, 여기 성대가 있고, 이 자리에 기계를 넣어서 제가 이 해보세요. 그러면 성대가 이렇게 하해야 되고 바들바들 떨려야 됩니다. 두 개가 아까 엄정화 씨가 왜 자기는 이렇게 안 붙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엄정화 씨는 한쪽이 서 있거든요. 근데 이분은 정상이에요. 그래서 이 하고 말할 때 두 개가 잘 만나고
이게 앞뒤로 만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잘 보시면 꼭 물고기 지느러미처럼 이렇게도 움직이거든요. 이렇게 그 우리가 뭐 옛날에 뭐 가수 노래 잘하는 사람들 아유 바이브레이션이 좋네 막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전반적으로 성대가 움직이는 게 다양하게 이제 움직이기 때문에 이건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쁘면 딱 좋아요. 자, 그런데 이걸 한번 볼까요? 70대 남자 환자분이시고 한 2달 전부터 목소리가 바뀐다 해서 오신 분이고요. 아까는 되게 하얗고 예쁜데 여기 보시면 한쪽이 이상하죠. 전형적인 그 후두암입니다. 성대에 생기는 전형적인 후두암. 그래서 여기는 하얗고 예쁜데 실제로 여기 환자 제가 마주보고 찍기 때문에 여기가 환자의 오른쪽이거든요. 이제 요거는 그래도 다행히 성대 마비까지는 아니어서 이게 벌어진단 말이에요. 엄정화 씨 같은 아예 안 벌어지는데 벌어지면서 성대암이기 때문에 저런 암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2기 초기가 돼서 방사선 치료 받으셔도 금방 깨끗하게 낫고 한 6개월 이내에 목소리가 다시 예전처럼 많이들 돌아오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담배를 좀 하시는 분이 한 달 이상 특별하게 내가 뭐 감기를 걸린 것도 아니고 뭐 특별하게 없는데 이제 목소리가 좀 안 돌아온다. 영 거칠거칠하게 나온다. 이러실 때는 이제 가까운 이비인후과에서 체크를 해보시면 이건 해갖고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아까처럼 이렇게 조금 특이한 자세로 검사를 해보시면 그렇게 힘든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기들도 할 수 있고요. 검사를 간단하게 하셔서 이렇게 성대에 뭐가 있는지 없는지 보게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요 정도 병이면 한 2달 정도 방사선 치료만 받으셔도 목소리가 아주 깔끔하게 돌아오는 정도의 후두암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볼게요. 내나 이게 아까처럼 양쪽이 잘 움직여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한쪽이 안 움직이죠. 전형적으로 엄정화 씨 같은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저쪽이 안 움직여 계속 서 있죠. 그래서 요게 성대 마비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성대가 마비가 와서 얘가 같이 당겨져서 두 개가 닫혀야 되는데 못 닫힙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아니고 아버지 뭐 이렇게 바람 새는 소리가 확 나고 실제로 바람이 계속 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을 먹으면 사람 목은 제가 구멍이 2개 있어요. 저 외래 보신 분들은 제가 맨날 사람 목에는 구멍이 2개 있어요 라고 이야기 드리는데 그냥 바깥에서 보면 목이 하나인 것 같잖아요. 근데 이제 앞에는 숨 쉬고 말하는 기도가 있고 바로 뒤에 식도라에서 밥이 넘어가는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게 이제 숨 쉬고 말하는 기도고 여기가 식도거든요. 그럼 내가 물을 딱 먹었을 때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앞에 기도는 딱 닫혀요. 그 다음에 식도가 빡 열리면서 그쪽으로 물이 쏙 들어가는데 얘가 닫혀야 되는데 얘 때문에 못 닫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 절로 싹 들어가 버리면 아까 같이 사례가 걸려서 막 기침하시고 막 이제 우리 쇠알 걸린다는 거고 그게 계속 반복적으로 돼버리면 음식물이나 물이 다 이 기관지 안으로 폐 안으로 들어가서 심각한 흡임성 폐렴 같은 게 올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한쪽 성대 마비가 왔을 때는 목소리도 목소리지만 뭐 아까 엄정화 씨가 목소리가 엄청 소중하다 사실 맞죠. 목소리도 되게 소중하고 이제 중요한 거지만 이제 흡임성 폐렴이 오게 되면 그건 진짜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입원해서 막 항생제 주사 엄청 맞아야 되는 그런 병이기 때문에 이제 한쪽 성대 마비가 있게 되는 경우에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나오겠지만 여기 뭐 아까 엄정화 씨처럼 주사를 맞는다든지 이 정도가 안심하면 재활 치료로 해서 내 근육의 힘을 이제 조금 이렇게 더 좋게 만들어서 저게 이제 결과적으로 틈을 없애는 게 이제 주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인에 따라서 저게 왜 마비가 됐느냐 수술해가지고 이제 영원히 이제 엄정화 씨처럼 안 돌아온다 그러면 이제 뭐 다른 수술을 하거나 뭔가를 해야 되고 그게 아니고 내가 지금은 치료 전이에요. 뭐 폐암이나 식도암이 있어갖고 뭐가 누르고 있는데 요게 치료 잘 받아가지고 이제 아주 해피하게 딱 혹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성대도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원인에 따라서 돌아오는 거는 이제 추후에 문제가 되고 내가 그동안에 여기 목소리도 잘 나오고 밥이 저 성대 안으로 기도 안으로 안 들어가게끔 해주는 치료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 들어서 목소리도 안 나오고 자꾸 새알이 걸리네 사례가 걸리네 이러신 분들은 또 이비인후과 오셔서 체크를 해보시면 예, 좋겠습니다. 되게 많이들 오세요. 그래서 이제 요게 성대 마비고요. 요거는 이제 식사 잘 못 하시는 분들 콧줄 꼽잖아요. 콧줄. 요 보시면 이제 그림인데 요 코로 줄이 쭉 들어가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식도라고 하는 그 자리로 이제 줄이 쭉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줄이 이렇게 쭉 들어가 버리면 한 뭐 2주, 뭐 한 달 콧줄을 좀 오래 쓰시다 보면 또 이제 보호자분들 중에 많이들 보시잖아요. 여기 앞에 제가 구멍이 2개라 그랬는데 한 구멍에 계속 저기 튜브가 들어가서 몇 달 동안 계속 누르고 있으니까 요 앞에 부분이 같이 조금 찌그러지고 눌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목소리가 달라지거나 이제 저 콧줄은 또 좋아져서 뺐는데 삼키는 게 좀 안 되거나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수술이 아니어도 혹시라도 이제 좀 몸이 안 좋아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식사를 잘 못해서 콧줄을 좀 오래 끼웠다, 목소리가 금방 잘 안 돌아온다 이러셔도 한 번 정도 이제 체크를 받아보시면 됩니다. 이 성대 마비가 아닌 경우에는 금방금방 목소리가 잘 돌아오실 수 있거든요.
자, 여러 가지 또 원인 중에 우리가 여기 뭐 이런 데나 목 피부나 이런 데도 뭐가 생겨서 수술을 받았다든지 여기에 뭐 다쳤다든지 옛날에 뭐 화상을 입었다든지 그래서 이제 어떤 특정 부위에 여기 목의 피부라든지 다른 부위가 옛날에 뭐 교통사고가 나셨다든지 이런 부분에 어떤 근육에 조그마한 문제가 생겨도 이제 약간 목소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뭐 심각하게 달라지는 건 아니지만 보통 이런 거는 마사지만 잘해줘도 금방 잘 돌아올 수 있거든요. 내가 옛날에 수술을 했는데 높은 노래가 특히 안 돼. 어르신들 고함을 지르고 싶은데 확 안 질러져. 이러실 때 의외로 오시면 이런 데가 되게 뭉쳐 있어서 그러신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뭐 심각한 암이 아니더라도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아까 제가 콧줄 말씀드렸는데 조금 위중하신 분들 또 이제 큰 수술하신 분들 중에는 우리가 이게 인공호흡기 꼽는다고 입 안으로 여러 가지 튜브를 넣지 않습니까? 그게 들어가면 이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성대 안으로 저 튜브가 들어가요. 그래서 저게 들어가서 또 한참 동안 몇 달 동안 이렇게 꾹 누르고 있으면 뭐 이 몇 주라도 보통 2주 이상 넘어가게 되면 저걸 잘 뭐 다른 방법으로 바꾸기는 하지만 저렇게 이제 튜브가 들어가서 성대를 꾹 누르고 있으면 특히 이제 잘 못 드시고 계신 분들은 성대가 이게 눌러져요. 이렇게 저 큰 튜브가 이 안에 들어가가지고 저기 들어가서 누르고 있으니까 성대가 원래 이렇게 두 개가 붙었는데 저런 것처럼 이제 뿔룩하게 이렇게 휘어져 버리죠. 성대에 힘이 없어요. 그래서 뭐 나는 목 수술을 안 했는데 배 수술을 했는데 목소리가 갑자기 우리 아버지가요 이렇게 소리가 난다 이러면은 의외로 이제 수술을 장시간 수술 하루 종일 하는 수술 받으셨다는지 해가지고 성대가 이렇게 눌러져 가지고 목소리가 잘 안 나오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어떤 다른 수술 뭐 배 수술이나 다리 수술 받았는데 목소리가 달라졌다 이런 경우에 이제 간단하게 체크해 보시고 원인에 따라서 치료는 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냐면 성대 결절입니다. 선생님 내지는 어제 장사하시는 분들 이런 걸 많이 하셔가지고 평소에 목소리를 많이 쓰신다. 이게 목에 전형적인 굳은 살이거든요. 저렇게 굳은 살이 생겨가지고 이 하고 말할 때 저 굳은 살만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목소리가 되게 거칠거칠하고 조금 이렇게 깨끗하게 안 나오고 이런 건 심각한 질병 아니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뭐 약물 치료라든지 재활 치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목소리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의외로 되게 많으세요. 어르신들 중에. 그래서 막 혹시 목소리가 달라진다 싶을 때 막 무서운 암 같은 거 생각하시지 마시고 의외로 저희 목소리 굳은 살도 많으시기 때문에 오셔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되게 여자분들도 많고 아저씨들도 많으세요. 자, 그다음 우리가 이제 조금 연세 드시면서 여자들은 조금 남자 같은 목소리가 되고 의외로 우리 남자분들은 조금 여성스럽게 목소리가 좀 힘이 빠지고 약간 갈라지거나 약간 예전에 되게 목소리가 옹골차고 되게 좋으셨는데 연세 드시면서 이제 가늘어져 가지고 그것 때문에 조금 스트레스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특히 은퇴하시고 나서 되게 계시면서 목소리가 좀 약해진다 해서 오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이 이제 연세 드시면서 여자들은 폐경기가 지나고 우리 아버님들은 우리 팔이나 이런 데도 막 근육이 옛날에 좋으셨는데 조금 이제 나이 드시고 하시면서 근육이 좀 빠지듯이 목에도 근육으로 다 움직이는데 목에 근육이 남자분들이 빨리 빠지세요. 그러면서 성대가 많이 가늘어지거든요. 그래서 뭐 심각한 병은 아닌데 목소리가 가늘어지는 이제 그런 경우들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요게 이제 나이하고도 좀 연관이 있고 또 수술을 6시간 이상 했을 때 아까 장시간 수술했을 때도 영향이 있을 수 있고 또 고혈압이나 당뇨 있으신 분들은 여러 가지 혈관이라든지 이런 좀 변화가 좀 있기 때문에 좀 연관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나이, 호르몬, 그다음에 이제 성별 뭐 여러 가지 이제 나이라든지 기존에 가지고 계신 질병, 그다음에 수술이 아니라 그냥 아까처럼 콧줄을 오래 하거나 이제 인공호흡기를 좀 오래 걸고 있었다거나 이렇게 해도 목소리는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까 제일 처음에 보여드렸던 예쁜 성대를 생각해 보면 되게 말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두 개 성대가 붙나요? 못 붙나요? 여기 잘 못 붙죠? 여기 보시면 두 개가 계속 틈이 생기죠? 계속 틈이 생겨요. 마비가 있는 건 아닌데 계속 틈이 생긴다. 전형적으로 요게 이제 노인성 후두. 남자분들이 나이가 한 50대 중반 넘어가시면서 여기 성대에 살이 쑥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관절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젊을 때는 요 관절이 안 보여요. 성대가 통통해가지고 여기서 여기까지 불룩해요. 이제 나이가 조금 드시면서 성대 살이 쭉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얇게. 그래서 여기 관절도 톡 튀 나올 정도. 말을 할 때 이 하고 말을 하는데 내가 특별히 목에 다른 병도 없는데 여기 자꾸 틈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목소리가 좀 힘이 없고 약해지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전형적인 노인성 후두 우리 아저씨들 중에 되게 많으시고 이제 혹시 이제 목소리가 나는 뭐 어디 다른 데 아픈 데 없는데 목소리가 너무 가늘어져서 친구들 모임 나갔을 때 이야기하시기가 좀 그렇다.
조금 못 알아듣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 조금 심한 경우에는 발음이 좀 새는 것처럼 들리시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도 되게들 많이 오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 이제 어떻게 이비인후과에 오면은 검사를 하느냐, 아까처럼 이렇게 목을 보고 검사를 해가지고요, 성대가 이렇게 잘 움직이나 이렇게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실제 눈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내 목소리를 가지고 검사를 합니다. 뭐 이 하기도 하고 뭐 문장을 말하기도 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성대가 안 움직이는 마비 환자 이런 것도 쭉 검사를 하면 원래 이 초록색이 크게 돼서 빨간색을 다 싸고 있어야 정상인데, 목소리가 안 좋은 분들은 이 빨간색이 착 티 나가요. 그만큼 비정상이라는 거거든요. 성대에 이렇게 큰 혹이 있는 분들은 초록색이 요거밖에 없고 대부분 빨간색이에요. 그래서 목소리가 엉망이죠. 그래서 이제 저한테 갑상선 수술 받으신 분들 여기 몇 분 계시는데, 저한테 수술하기 전에도 요 검사, 수술하고 나서도 요 검사를 제가 한 두세 번 정도 더 해가지고 그때마다 원래 수술하기 전에 초록색이 이렇게 크게 있던 내 목소리를 기준으로 갑상선 수술하고 나서 다시 그 목소리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냥 내가 듣고 목소리가 좋네 나쁜 애가 아니라 딱 컴퓨터가 검사를 해서 이 사람 목소리가 정상입니다. 아직은 덜 들어갔습니다. 어디가 덜 들어갔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다 검사해가지고 거기에 따라 치료를 하게 됩니다. 어려운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발음도 검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뒤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막 심각한 목소리 뭐 변화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위의 손자분들 턴택님 다동타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애들이 특히 요즘 코로나 지나면서 애들이 다 마스크 쓰고 있어가지고 발음이나 말 배우는 게 진짜 현격하게 떨어져요. 그게 한 2, 3년 사이에 아이들 말 배우는 게, 우리 말을 배울 때 듣는 것도 있지만 선생님이 말하는 입 모양을 보고 이렇게 배워야 되는데 애들이 유치원도 못 가고 마스크 계속 쓰고 있으니까 그걸 못 배워가지고 애들이 진짜 발음이 많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아이들도 저희가 뭐 암 이런 거 아니더라도 많이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설암, 혹시나 혀에 뭐가 생겨가지고 혀를 좀 잘라내서 나중에 이제 다 암은 치료됐는데 발음이 조금 새는 것 같다. 그런 분들도 이렇게 발음 검사해가지고, 여기 발음 오른쪽에 띄운 게 발음 검사인데, 그럼 내가 어느 발음이 뭐 니은, 리을, 미음 쪽이 안 된다, 지읒, 치읓이 안 된다, 이런 거 다 해가지고 그거에 따른 또 치료도 저희가 해드리고 있거든요. 이렇게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뭐 마사지 하는 방법, 노래를 하는 방법, 숨을 쉬는 방법들로 해서 다양하게 치료를 합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그냥 맨날 병원 와서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걸 보여드리면서 집에 가서 이렇게 하세요 라고 가르쳐 드려요. 예, 이런 식으로 충분히 연세가 있으셔도 내지는 집에 혼자 사시더라도 아무 무리 없이, 그러니까 막 병원에 매일 오는 게 아닙니다. 원인에 따라서 이렇게 간단한 방법들을 개개인별로 아까 그 검사해가지고 이 환자분은 어디가 문제구나 라는 걸 찾아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갑상선 수술하신 분들은 제가 항상 요거 나눠드리는데, 목에 좀 운동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고 이럴 때 어떻게 시작을 하면 됩니다 라고 저희가 막 단계별로 이렇게 사진을 드리면서 목을 이렇게 펴세요 이렇게 펴세요 라고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이런 것도 있고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자, 그리고 아까 엄정화 씨가 주사를 맞았다고 했는데 이런 거 주사 맞는 방법이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저희가 이런 거 많이 해가지고 성대마비 환자라든지 갑상선암 환자 뭐 이런 걸로 해서 저희가 이제 병원에서 특히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저희가 상도 많이 받고 좀 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저희가 전문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주사는 어떻게 맞느냐? 이게 외국 비디오라서 좀 소리가 영어로 나오는데, 목에다가 실제로 저렇게 주사를 찔러요. 그래서 성대 안으로 주사기를 넣어서 가만히 보시면 성대가 원래 삐쩍 말랐었는데, 관절이 보일 정도로 말랐었는데 주사를 맞으면 얘가 점차 통통해집니다. 느껴지세요? 통통해지는 거? 예, 빵빵해졌죠? 빵빵해지면서 두 개가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됐어요. 그전에는 못 만났는데 주사를 맞으니까 틈이 딱 원래 이렇게 틈이 있었는데 주사를 맞으면서 빵빵해져가지고 두 개가 만나져요. 그러면은 목소리도 잘 나오지만 이렇게 두 개가 만나요. 그렇게 되면 소리도 잘 나고요. 하다가 아가 돼요. 네, 그렇게 되고 실제로 또 아까처럼 뭐 물을 먹거나 국물 같은 걸 쫙 드셨을 때 사례가 안 걸려요. 그래서 이제 저런 거를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저게 가장 많이 하는 치료고요. 그래서 보통은 폐암이나 식도암 수술하신 분들, 보통 그리고 되게 그런 분들은 이제 단기로 이제 생기는 경우가 좀 종종 있어요. 부위가 부위인지라. 그래서 그런 분들은 초반에 저게 심하면 주사를 맞고, 그러니까 보통 주사 종류는 되게 다양한데 우리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우리 왜 여성분들 왜 내가 주름살을 조금 펴고 싶다든지 여기 코를 조금 높이고 싶을 때 저 성형외과 가서 주사 맞잖아요. 그렇게 얼굴에 놔도 되는 인체에 맞는 주사를 성대에도 놓습니다. 그래서 안전성 면에서는 괜찮고, 다만 이제 그게 한 몇 달 있으면 빠져요. 왜냐하면 그 주사 약제도 종류가 여러 개가 있는데 물처럼 말랑말랑한 게 있고 1년 넘도록 좀 딱딱하게 칼슘 성분이 섞인 것도 있고 그래요. 근데 처음에 요 진단 받으신 분들은 자기께 금방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 되게 물 같은 거 말랑말랑한 걸 쓰거든요. 그래서 엄정화 씨가 뭐 1년에 두세 번 맞았다 하잖아요. 이제 그게 한 몇 달 있으면 주사 한 번 맞으면
성대마비가 심한 사람은 한 2-3달 만에 그게 쫙 빠져서 다시 맞아야 되고, 아니면 성대마비 안 심한 분들은 한 번에 끝날 수도 있고, 자기께 돌아오면 그런 식으로 해서 성대 주사 하기도 하고,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혹시 목소리가 좀 달라지시더라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금 무거운 이야기 했고요. 이제 나머지는 이제 간단하게 이제 거의 이제 끝부분이거든요. 여기 왜 전현무 씨 나 혼자 산다 나올 때 워낙 TV 많이 또 방송하니까 성대 결절이라 그래서 아까 제가 성대 굳은살이라고 했던 거, 암이나 이런 게 아니더라도 목소리가 바뀌어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오시면 좋겠고, 이제 나이 때문에 내지는 혹시 파킨슨 촉이라든지 이제 주위에 우리 아저씨가 약간 치매기가 있는데 뭐 목소리가 좀 많이 떨려라고 하신다든지, 뭐 평소에는 괜찮은데 요즘 젊은 친구들 중에 많아요. 되게 스트레스가 심하다 보니까 엄마하고 이야기할 때는 잘 이야기하다가 회사 상사가 전화 오면 그때부터 예, 5시. 얘가 딱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딱 오면 그때부터 목소리가 떨리는 질병도 되게 많아요. 요즘 학생들도 많고 하여튼 여상하게 목소리 이상한 질병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다양하게들 많이들 오고, 여기 위에 보면 악쓰고 태권도 하고, 이게 뭐 남자애들 혹시 변성기 때문에 키가 커지고 여러 가지 이유로 악쓰고 태권도 하고 점점점 커지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도 목소리가 많이 바뀌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애기들도 목소리가 까칠까칠한 애들이 많고, 남자애들이 한 중학교쯤 되면 목소리가 낮아져서 남자 목소리가 나야 되는데 의외로 남자애들 중에 애는 중고등학교까지 가는데 여자 목소리 나는 애들도 꽤 있어요. 물론 뭐 요즘에는 약간 성 정체성에 조금 그런 차이를 위해서 일부러 그런 친구들도 있지만, 성대가 나이 들면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남자들이 뚜렷하게 잘 보여야 되는데 이게 조금 안 내려오면은 목소리가 중고등학교 갔는데 그 의외로 남자애들 중에 지가 컴플렉스가 돼가지고 나 군대 가고 싶은데 내 목소리가 이래서 부끄러워서 군대를 못 가겠어요 하는 애들도 진짜 많아요. 딱 그거는 진짜 한 번만 치료해도 목소리가 딱 원래 목소리로 나올 수 있거든요. 뭐 그런 치료 방법들이 되게 많아서 주위에 혹시 목소리가 이상하신 분들은 이비인후과 오시면 됩니다. 조금 사진 징그러운데 요게 이제 입술에 생기는 암이고요. 요렇게 예쁘게 제가 수술해놨거든요. 근데 요런 암 수술하시고 나서도 혹시 발음이 조금은 이제 우하거나 오하거나 할 때 조금 셀 수 있는데, 이런 것도 이제 치료를 해서 다 좋게 만들 수 있고, 전혀 어려운 게 아니고 요렇게 요런 거 보면서 입술을 어떻게 하면 살지 뭐 요런 치료를 한다든지, 요렇게 애기들도 치료를 많이 하는데 간단하게 애기들도 요렇게 어렵게 안 하고, 애들이 치치치 바람 안 내거든요. 치치치 바람 안 될 때 그런 것들 처음 시킬 때 어떻게 이를 이렇게 하면 돼, 혀를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애들은 좀 어렵기 때문에 되게 이렇게 재밌게 가르쳐주고, 요즘은 이렇게 AI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애들이 요 화면을 보면서 뭐 카드를 이용해서, 요즘 애들 잘하잖아요. 한 3-4살만 돼도 아이패드를 막 움직이고 하잖아요. 애들은 이렇게 뭐 폰을 이용한다든지 게임을 이용한다든지 해서 애기들 목소리도 많이 좋게들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듣는다고 있어요. 이렇게 해주세요. 자, 이번에는 이 친구도 뭐 하고 있죠? 그럼 일부러 뭐 시를 쓰고 있어요. 자동차를 타고 있어요. 이제 이런 발음들을 하면서 할 수 있고, 혹시나 이제 어르신들 혀나 이런 데 문제 생겼을 때도 이렇게 쉽게 치료합니다. 그래서 매일 병원에 와서 돈 많이 들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치료 방법들이 있고요. 요거는 그냥 제가 그 다른 병원 가서 강의하거나 유튜브에서 이야기하는 건데, 저희 병원에 요거 뭐 건강보험 보장률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병원을 이제 홍보하자 하는 부분도 있고, 제가 부산에 와서 여러분들 이제 진료 뵈면서 제일 걱정하는 게 돈이 많이 들어요를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네. 그래서 똑같은 목소리 치료 방법인데도 사실 병원마다 조금 달라요. 특히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은 금액부터 좀 큰 금액까지 되게 세분화를 시켜가지고, 또 말씀드린 대로 여러 번 병원에 오시게 하지 않고, 그래서 최소한의 금액으로 좀 효과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제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이제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걱정되신다면 이제 그런 건 저희 쪽에서 상담하시면 되고, 특히 이제 손자분들이나 이렇게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 나라에서 바우처라 그래가지고, 동사무소 이제 요즘은 주민센터라 그러잖아요. 거기서 저희가 서류 만들어드리면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게 한 반 이상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요즘 젊은 엄마들은 이렇게 그런 거 많이 와서 받아가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활용하시면 굉장히 이제 저렴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혹시 뭐 실비보험 있거나 그러면 실비보험으로도 커버되는 경우들도 많고, 그래서 치료를 딱 한 2번, 3번 정도 하시면 딱 좋을 것 같은데, 혹시 경제적인 걱정이 되셔가지고 그러신 분들도 많아서, 그런 분들은 오셔서 상담하시면 의외로 이렇게 너무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이제 다양하게 이제 치료를 받으시고, 또 집에 가서 이제 내가 연습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여기까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